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한 주간의 RF택. 금요일에 RF택은 거래량과 함께 대단히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분봉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지난해 8월에서 9월 초 정도에 14,000원을 기록하고 금년 5월 10일 12전환의 마지막 318만 주가 나오는 30분봉의 선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추세선이라고 그럽니다. 주식은 시장에서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하락하는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다라고 해서 관성법칙이 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RF택에 있어서의 기업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부분이죠. 이제 5월 10일 바로 이 정도 가격에 12전환의 318만 주의 마지막 12전환이 이렇게 시장에 출회가 되는데 굳이 이때 최근 한 달이 지났건만 318만 주의 움직임은 전혀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저는 지난 영상 4월 말일의 영상에 왜 이렇게 굳이 넉넉하게 주가 바닥권에서 공포감으로 이렇게 줄까라고 제가 영상을 두어 번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손가락 다운워드로 이렇게 했죠.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의견이겠죠. 그러나 증시의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은 주가에 이렇게 공포심을 조성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 318만 주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서 5월 10일 시장에 출회가 되고 5월 13일 1분기 어닝하는 그러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8,500원까지 윗꼬리를 200만 주, 250만 주인가요? 거래량을 잠시 확인해 볼까요? 이날의 거래량은 251만 8천주가 나왔네요. 최고점이 8,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5일선의 바닥, 상승 하락, 쌍바닥을 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현재는 일봉상에서 이제 61선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하고 이동평균선은 5일선과 11선, 61선 그 아래 20일, 61선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펼쳐진 삼각주처럼 펼쳐진 이렇게 정배열의 시작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분봉을 이렇게 이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대단히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설계한 모습일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시절에 송강청철의 관동별 거기 문득 떠오릅니다. 그곳에 어느 귀절에 어와 조하옹이 헌사토 헌살시아 조물주의 재주가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여산 진면목일 중국의 여산을 바라보는 그 송강 관동팔경을 보면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조물주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러한 헌사토 헌살샤라는 단어가 글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고점에서 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12월경에는 보톨리늄 균주에 대한 그 염기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또 그리고 CGMP급으로 1만 평 규모로 뭐 이렇게 공장
토지 매입을 하고 공장 설계를 하고 이런 모든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었죠. 이제는 서서히 318만 주도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5월 13일 한 달 전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잠시 가격 조정 나오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은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가 나오고요. 이 기간 동안에 어제와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외국인들은 이미 지난해 있던 80만 주 정도의 보유 지분을 이미 확보합니다. 물론 프로테지는 2%대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7월 그리고 11월인가요? 12월 그리고 5월 10일 날에서 1000만 주에 해당하는 12전환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지분율이 희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80만 주를 보유하게 돼도 이제는 2%대의 보유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80만 주, 90만 주를 보유하게 되면 3%대의 보유 지분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서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9,000원과 만원은 이제 1,500원 정도가 남았고요. 지난해에서 9만원 정도를 대단히 그래서 저는 9,300원 이 자리에서는 대바닥 자리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죠. 이거보다 더욱더 하락이 있어서 많이 힘겨우신 분들도 계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때 여기서 대바닥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1월부터 해서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5G C밴드가 1월 중순에 마무리되고 5G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사라든지 또는 증권사의 레포터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그러한 것들이 3월 이전에 5G의 장비 수주가 큰 폭으로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주파수의 경매는 나왔지만은 수주 물량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주가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었던 부분이죠. 현재는 이 날까지 318만 주가 여기에서 상장이 되면서 이제는 의미 있는 앞으로는 이제는 그러면서 공장 증설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부지 매입이 됐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4월 13일에는 보툴리늄 톡신의 히알루론산 필러 생산 공장에 MOU 맺었고, 5월 13일에는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5G 장비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라면서 주가가 상승을 8,000원대 안착이 됐고요. 4월 31일에는 유럽 C 인증을 받고 5월 14일에는 영국에서 인정을 받고 5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죠. 잘 키워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저는 충분하게 더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 수량은 더욱더 증대됐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됐죠.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제 수익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앞으로 2년 뒤 다른 종목보다 1년 더 늦게까지를 봅니다. 물론 올해 가을과 겨울 12월에 충분하게 5G라든지 필러 부분에서 매출이 증대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내년에는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고 2023년 12월 연내에 2023년 만 12월 내에 1만 평 규모의 생산시설, CGMP급의 생산시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더 기대하고요. 이제는 10,000원 이상까지는 더 이상 사지는 그 이전에 충분히 사놓고 다른 거를 좀 더 추매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살 만큼은 원 없이 샀습니다.
오늘 또 한 5%, 4% 정도를 하면서 8,500원에 안착된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9,000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고점도 어느 정도 8,600원이 넘어섰던 모양으로 보여지죠. 오늘 고점은 8,630원이고요. 일봉상으로서 121선에 딱 터치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서는 네 번째 12월 넷째 주에는 여기에서 즉 121선을 이렇게 곧바로 돌파해 가면서 9,000원까지를 향할 것이냐, 아니면 터치하면서 다시 8,500, 8,4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밴드를 형성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줄 때까지를 기다려 갈 것인지, 슬금슬금 갈 것인지, 아니면 9,000원대를 다음 주에 돌파해서 안정된 여기 9,300원까지를 터치하고 또는 9,500원 여기에서 다시 상승하려다 9,000원대에서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인지, 다음 주 또는 7월 달에 또 RF텍에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제 식구분 중에서는 제게 13,000원 그리고 12,000원에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현재에서 추매 좀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종목 휴대폰 바꿀 시점, 그리고 적금 옛날식으로 3년, 작년부터 했다라면 앞으로 2년 정도 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을 내고도 남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5G 또 있겠지만 필러와 특히나 프리미엄급의 자연균주, 보툴리늄 균주에 관심을 모으고 있죠.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1g으로 100만 명에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러한 배양만 잘하면, 안전성 이런 부분만 임상을 통해서 확보만 된다라고 한다라면 1g으로 100만 명의 이렇게 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이익률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RF텍을 팔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7천 주가 프로그램 매수세로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17만 2천 주, JP모간에서 7만 7천 주가 들어왔고, 신용시장은 8.4% 좀 줄어든 모습을 합니다. 10%에서. 현재 외국인은 벌써 단박에 80만 주까지를 보유가 되고, 지분율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2.52%, 지난해 7월 이후 1,000만 주가 시장에 를 출회됐기 때문에 현재 RF텍의 총 주식수는 3,200만 주입니다. 앞으로 시가총액 5천억이 넘게 되면 10% 내나 15% 정도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시비전환한테 돈을 빌릴 것이 아니라 주주배정을 통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주주배정을 하기를 우리 주주분들은 강력하게 기업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비전환은 FI 투자자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로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시장에 출회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기 투자자분들은 쥐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환이 된다 손치더라도 충분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가 안정화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께서 놀라서 주주배정이 얼마나 나쁜지를 아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종목마다, 주가의 위치마다, 성장하는 기업마다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 5천억이 지나게 되면 10% 정도만 주주배정을 하더라도 500억 정도는 충분하게 이렇게 증권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주주들의 재고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그곳에서 자금 확보를 해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부로 8,500원이 안착이 됐고 이와 같은 일봉상에서 이 부분을 가볍게 물량 출혈 없이 충격이 없이 잘 돌파 진행 중이다. 이제 남은 다음 주 정도 그리고 6월이 지나면서 3분기 폭풍 성장해서 충분하게 10,000원 이상의 12,000원 정도까지 3분기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난해부터 가격 조정이 심했던 이후 기간 잘 인내해 주신 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